네, 다들 어여 들어오십시오. 자, 우리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4월 7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입니다. 4월 7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이라 그럽니다. 세인트 프라이데이인가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시장에 간이를 덜 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번 미국 시장 살펴보면 크게 살펴볼 것들은 없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전약 후강, 네, 오장으로 올라갈수록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는 마이크론이 야무진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론 쭉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2.7% 상승했네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을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문제입니다. 1,300원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 사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은행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페드도 금리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이제 하반기는 금리 인하 들어갈 거다. 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점점점 하향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여전히 고행진이고, 국제 유가도 80달러대 초반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론 때문에 좀 우리 반도체 관련 심리적 분위기가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고민들 어제 좀 던져드렸는데요. 고객 예탁금은 이제 4월 4일 발표 내용입니다. 4월 4일이니까요. 이번 주 화요일 내용은 한 2조 5천억 줄었네요. 앞으로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탁금은 후행 지표입니다. 사흘 전에 거 나오다 보니까 이걸 보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딱 예측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주식시장의 자금 사정 분위기들이 이렇구나, 그 속에서 이제 보는 게,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는 쭉 팝니다.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4월 들어서 1,300원대 올랐으니까 역시 외국인들은 1,300원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1,300원 밑에서는 좀 사는 경향, 1,300원이 다가오면 관망하더니 1,300원 위에서는 파는 경향이 강하고, 코스닥 시장은 제가 벌써 사놨다 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는 순매도, 오늘은 모르죠. 오늘 또 순매수할 수 있겠죠. 왜냐? 이렇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한 짓이, 매너구리님 4월 5일 기준으로는 1조 4천억 더 줄었다. 네, 우리 매너구리님께서 알려주시는데, 4월 5일 기준으로는요, 또 예탁금이 1조 4천억 더 줄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예탁금에 대한 어떤 기대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금리도 자꾸 올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역시 지속적으로 들어올 환경은 아닌군요. 매너구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한다면요, 시가총액 1, 2, 3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에 대해서 외국인들 4월 4일에 쭉 팔고, 4월 5일은 쭉 사고, 어제는 또 에코프로, LNF는 쭉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코스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중장기 외국인들이 이런 짓을 할 리는 없고, 퀀터 펀더들, 단타 내지는 퀀터 펀더들 프로그램 해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하는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시총 상위 종목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이 순매수 할까요? 그럼
오늘은 에코프로는 순매도하고 에코프로와 LNF는 순매수 할까요? 오늘 이거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 뜻도 없더라. 그래서 다들 이제 불안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지수가 쭉 올랐기 때문에 얘 앞에서 이런 것처럼 콩 쥐어박지 않았겠느냐. 네, 쥐어박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리고 또 차트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에코프로 보면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콩 쥐어박을 거다. 차트만 보는 사람들,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머리로 투자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쭉 에코프로 제가 에코프로 리포트 올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3분만 시간 내주세요. 100% 자회사니까 에코프로입니다. 그냥 에코프로 바로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작년에 1428억 영업이익이 났죠. 여기에 대해서 깜놀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나거든요. 3천억대. 근데 에코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 이런 양극 활물질 회사들은 원가가 할 수 있는 금속을 사들이는 게 7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머지 30%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우리 음식점으로 치면 70%가 자재비입니다. 쌀도 사고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나머지 30% 가지고 알바비도 주고 은행 이자도 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몇 푼 구체적으로 양극 활물질은 구조적으로 몇 푼 먹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30% 가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2차 전지는 소재와 가공이 있는데 가공 마진은 좀 말씀드려 이거는 가공 마진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작다 뻔하다 말씀드렸는데 소재를 하는 미국의 알버말 중국의 간펑 리튬은 영업이익률은 30% 40% 심지어 60%씩 난다 그랬죠. 이 집은 그래서 이 집이 곰이고 우리 가공이 왕서방 우리는 사실 왕서방 노릇하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만들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곰들은 중국 같은 곰들은 여기서 돈 벌고 있는데요. 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거 고매 영역에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4월 11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에코프로가. 그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실적도 드러날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주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많은 이익을 준 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당연히 만든 금속 미세 가공 물도 빼고 잘게도 만들고 물론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 컨버전 하고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에코프로 BM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BM이 좀 비싸게 사주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IPO를 앞두고 좀 이걸 좀 높여주는 그런 분위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1,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이 삼성이 상당히 알맹이가 있다. 그동안에 급등했다고 해서 이게 작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폭락하고 이런 일도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조정마다 합리적인 조정 정도. 그리고 이게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 에코프로라는 1등 주식이 시장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죠. 1등 주가 안 꺾이는데 시장이 꺾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소재가 실제로 이렇구나. 소재 뭐 있어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도 최근에 올라온 게 에코프로 영향이지 않느냐. 소재에 대한 관심이 영향이지 않느냐. 두 가지 영향입니다. 첫째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에크프로가 버팀목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 환율 상황에서 올라가기는 이 환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왕성하게 사줄 상황이 아니라서 시장 수급의 한계는 분명하다. 시장이 막 외국인이 막 사줘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힘들다. 단기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도 좀 당연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급격히 고꾸라질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말씀드리는 와중에 우리 영옥님이 삼성전자, 정아님 삼성전자 실적 나왔다. 그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니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좋게 나올 리는 없겠죠? 실적 공시 이제 실적 참 12월 작년 실적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벌써 1월 실적이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 볼까요? 삼성전자 63조 매출이 10% 줄었다. 영업이익이 6천억 났군요. 어허. 작년에 14조 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6천억이 됐네요. 뭐 삼성전자가 이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거는 말에 뭐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냐? 이렇게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빠지겠네요.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럴 수가 있죠. 주가가 야 나쁠 거 알았잖아? 하면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플러스 정도, 소폭 하락거나 플러스 정도 주면 시장이 에너지가 괜찮다. 네, 그래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볼 만큼 여유가 있다. 볼 수가 있고, 오늘 만약에 빠지면 이제 뭐 수급도 안 좋고, 야 2분기도 또 걱정이네.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오늘 지금 삼성전자 이 수치만으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예측하기 힘들고, 중요한 건 이 주가의 반응을 보고 시장이 에너지를 판단하는 게 맞겠다. 근데 매출이 주는 게 상당히 좀 그 시기합니다. 매출이 주는 건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이 정도면 다른 회사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걱정도 있네요. 네, 오늘 과연 개장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를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외국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시장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네, 좀 안타깝네요. 그죠? 우리나라 간판 기업이. 근데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워낙 반도체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저점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 분위기가 괜찮으면 2분기 저점일 거야. 혹은 뭐 1분기, 2분기는 바닥이야. 이러면서 지금 주식을 싸게 사야 돼. 이런 분위기 형성될 수가 있고 주가가 빠지고 이러면 야 2분기 저점 맞겠어? 하반기 해야 되지 않겠어? 부터 네, 야 2분기 바닥은 맞는데 이후에 쭉 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해석이 중요하겠다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실리콘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는데요.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나오게 하나 있는데요. SK 현대차가 네, 내년 차기 모델용으로 실리콘 10% 원곡제 적용이 유력하다는 기사가 좀 났어요. 일부 언론에서. 지금은요, 평균 한 3%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근데 이제 10% 정도 올린다 하다가 보니까 실리콘 원곡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리콘 원곡지는 실리콘 복합 산화물은 대주전자 재료가 공급을 했죠. 여기에 음극재용 CNT는 나노 신소재가 하죠. 그 다음에 SKO는
SK 머티리얼즈가 공급을 합니다.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는 아마 SK에도 공급할 것 같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나노 신소재는 뭐 세계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CNT는 나노 신소재가 양쪽에 다 공급하고, 네, 실리콘 복합 산화물은 대주전자재료와 SK 머티리얼즈가 각각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 전기차 세대 전기차는 배터리 누가 공급하죠? 현대차는 제가 알기로는 SK온 걸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차세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주전자재를 어디 좀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리포트를 어제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소모 리포트도 올렸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있죠. 어제 하이드로리튬 CULH 특허권, 자, 어제 요거 하나 났습니다. 하이드로리튬에 제가 이미 요거 전망은 해드렸어요. 어반 리튬 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어반 리튬이 3대 필석 하면서, 네, 요 설명하면서 CULH는 네, CULH는 남겨뒀는데 요거는 아마, 네, 하이드로리튬으로 갈 거라서 애껴놨다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 하이드로리튬으로, 요거는 하이드로리튬 줬어요. 그걸로서 이제 뭔가 서서히 교통 정리는 다 되는, 이번에 전웅 박사가 양사 대표로 올라섰고요. 앉았고, 두 번째는 이제 특허도 앞에 특허 3개, CULX, CULC, CUBULX, 이거는 다, 네, 여기 해놨습니다. 요거 다 어반으로 줬어요. CULH는 하이드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이드로리튬과 어반이 지금 사실은 원천 기술이 없었죠. 전웅 박사의 개인 특허였는데, 이제 법인이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 이제 점점 이제 체계를 갖춰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네, 뻔하죠. 이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기술, 특허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단리튬 생산, CULX는 염호 개발, CULC는 고순도 탄산리튬 생산, CUBLX는 폐배터리 재활용, 그래서 리튬 추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특허 기술하고 이게 상업화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너무 낙관하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특허 기술이 상업화돼서 구체화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죠. 기본적으로 원천 특허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가 있어야, 뭐 기술이 있어야 뭘 하죠. 상업화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느냐, 이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과 제가 계속 살펴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 4분기부터 2021년 4분기부터 에코프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뭐 그러니 하고 있다가 작년에 2022년 실적이 확 좋아지니까 이거 뭐야 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급이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소재 사업을 하고 수익이 급증하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됐듯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새만금의 공장도 짓고 하면 2023년 하반, 2024년 하반기,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염호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탄산 리튬,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바이오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전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전반은요, 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초기입니다. 초기. 전기차 배터리는요, 우리 댁에 쓰는
1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이제 다 기술이 거의 완벽한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는 이 기술이 다 개발 단계라서 그 어느 누구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는. 대주전자 재료도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요. 나노신소재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들도 각자 자기들이 뭐 회수율이 높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하나도 그 액면 뉴스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막연한 낙관, 맹신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 공장도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뭐 조달청에서 대여도 받고 또 새만금 개발청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밑에 해드렸지만 NET 인정. 이 NET는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NET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예비 인증 받았으니까 정부로부터 이미 신뢰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심을 가질 건 없지만 상업화는 계속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가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음극재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재료는 요겁니다. 지금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다 아는데 아우디의 이트론도 탑재되기 시작했다는 후문이 있어서 제가 드릴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기술 아직도 초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 대주전자가 실리콘 복합 산화물, 이게 세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복합 산화물도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이제 자리 차지를 하느냐 하는데, 타이칸 모델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확산 여부가 굉장히, 확대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우디 이트론도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재가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전도성 페이스트 이쪽이 계속 IT 쪽이 나쁘면서 이쪽이 지금 계속 좀 나쁘고, 이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은 나노 신소재에 있는 부분, 나노 재료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건 뭐 괜찮은데 전도성 페이스트가 그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매출이 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작년 하반기 실적은 이제 많이 안 좋았는데 매출도 줄고 올 1분기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차량이 탑재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이제 개장시에 타고 뭐 하는지는 알고 말씀드릴게요. 옛날부터 이 회사를 보면 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기상 합성 공정에 따라서 금속을 금속을 이렇게 나노 크기의 분말로 제조하는 게 이 회사의 원천 기술입니다. 그래, 이걸로 해서 상도 받았죠. 그러니까 2009년에 10대 신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한 게, 요겁니다. 음극용 고효율 실리콘 복합 산화물 제조 기술. 이 나노 분말 기술을 이용해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제조했다. 그럼 실리콘 복합 산화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요겁니다. 당시 산화물 코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리콘이 있고요. 요걸 갖다가 산화물로 코팅을 해가지고 실리콘이 팽창되는 걸 좀 실리콘이 리튬 이온을 먹으면요. 팽창하거든요. 그걸 좀 잡아주는 거죠. 야, 좀 덜 커져라. 이렇게 잡아주는 주머니 역할하는 그게 이제 이걸로 상용화를 세계 유일하게 했고 최초로 했죠. 그래서 이제 포르쉐 납품이 됐는데 이게 이 회사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나노 신소재는 뭐라 그랬어요? 나노 신소재는 분산재 만드는 게 핵심이다. 왜? CNT가 잘 엉겨 붙기 때문에 특히 음극은 용매가 물이라서 물에서 잘 안 엉겨 붙게 하는 고루 잘 퍼지게 하는 분산재 기술은 나노가 세계 유일하다. 말씀드렸듯이 대주전자재는 요거는 실리콘이 이렇게 팽창하지 않도록 팽창력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산화물 코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리콘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실리콘을 사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회사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즘 다시 음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구나,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